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자정이 넘어서 퇴근했어요. 최근에 일이 좀 많네요.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또는 연내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주가 또 움직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테마주가 하나 생겼는데요. 드라이 아이스 테마주가 생겼습니다. 이거 뒤에서 좀 알아보고요. 그냥 저는 테마주는 그냥 따라붙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시진핑 주석께서 방한을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딱 중국 관련주 생각나는 게 뭐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면세점 관련주, 따이공들 그런 테마주들이 떠오르죠. 걔들이 안 움직일 수는 없겠죠. 아마 내일 시초가 상승 후에 음봉을 그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컨택트 관련주들이 단기 조정 후에 슈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현재 그래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의 흐름이 보통 그 갭상승 후에 음봉을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빠지는 게 좀 일반적인 테마주의 초입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렇다 보면 이게 낚시가 아닌 이상 전반적으로 다 낚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컨택트 관련주를 조금 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단타가 좀 녹록치 않네요. 오늘 컨택트 관련주 단기 트레이딩에서 조금 손실을 봤고요. 그 반면 좀 나머지 종목들에서 파미셀 팔았어요. 파미셀 오늘 상승이 좀 나왔죠. 상승 나올 때 좀 팔았고요. 그 외에 로봇 관련주도 하나 팔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소소한 수익을 좀 챙기고 있고요.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콜드체인, 저온 유통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떴는데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상한가까지 간 게 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웃어 넘길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비웃을 건 아닙니다. 왜냐? 결국엔 가지고 있던 사람은 돈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가능하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시장을 비웃어봐야,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라고 생각해봐야 의미 없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국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부터는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뭐 이대로 쭉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이런 뜬금 테마주는 끝이 안 좋습니다. 구글 포토가 유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메일을 받았는데요. 구글 포토 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무료로 10억 명을 끌어모으더니 이제 돈 내라. 내년 6월부터 유료화. 이거 완전 나쁜 놈들이죠. 이거 완전 나쁜 놈들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글 영업이익이 올라가겠구나. 지금 10억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인당 3,000원, 월 3,000원씩만 받는다고 하면 3조 원입니다. 3조 원의 순이익이 발생해요. 한 번에. 이 중에 결제를 10%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 3천억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구글 영업이익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지표가 우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부터 원유 재고까지 예측치 대비 실망하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 재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매수세가 좀 실종된 상황이에요. 차익 실현 매물이 늘 있지만 그거를 받쳐줄 만한 매수세가 없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바이든 당선이 어쩌고 화이자 백신이 어쩌고 하면서 하락 한 번 없이 수직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금세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경계를 극대화해야 되고요. 외국인 기관 움직임을 믿지 마세요. 오늘 기관이 8천억씩 한 거 보셨죠? 외국인은 지금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코스피는 반드시 올랐다. 반드시 올랐다. 하지만 코스피가 2260, 코스닥이 760 이탈하면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막간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악관 대변인 케일리 맥커넨이 저분 유명하시죠?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했는데 펜실베니아에서
디모크랩 파티라고 하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개표 창간을 방해하는데 이게 정상이냐라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벅스 카운티의 개표소의 쓰레기장에 버려진 2개의 검은 봉투 안에 서명이 존재하는 표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를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약간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현지의 분위기는 조금 뒤숭숭하고요. 한국 언론은 전부 다 트럼프가 개기고 있다라는 일방적인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론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어떤 셀럽들이 공식 브리핑을 한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점 혼돈 속으로 빠지네요. 되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뭐 트럼프가 뭐 우리 친구도 아니고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엔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외신입니다. 다우랑 S&P 500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 레이지 온하고 있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펙티브 백신, 화이자랑 모더나까지 소식이 떴죠.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글로벌 스탁이 랠리가 피즐이라고 하면 좀 조용하란 건데 지금 랠리가 약간 조용해졌다라는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다음 파월, 그다음 라가르드, 그다음 벨리 씨가 그 폴리시에 대한 전망, 정책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을 얘기한답니다. 여기서 뭐 딱히 나올 얘기는 없겠죠. 그 미 대선 선거 때문에 대선 선거면 역전합이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 발표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채권을 얼마나 살지,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지속할지, 약속했던 그런 자산들을 언제 살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매수 시그널을 얘기하면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겠죠. 오일이 꾸준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죠. 여기서는 그 원유에 대한 수요를 하향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유 가격이 폭락해야 정상이죠. 근데 상승 중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원유 재고 그 수치가 예측치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유는 상승 중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 상하이 운임 지수도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그 배들이 열심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상승하고 있다. 프리마켓, 선물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 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 결과를 얘기한답니다. 긍정적이래요. 모더나 화이자 지금 난리네요. 모더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밀던 업체죠. 내신입니다. 미 대선 바이든 말고 트럼프 승리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예,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해 보통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각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입니다. 우리처럼 직선제가 아니에요.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12월 14일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근데 선거인단 선출이 12월 8일인가? 그때까지 안 되면 하원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택배기사 하루 작업시간 한도 정하고 주 5일 근무 도입도 추진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택배기사,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들 근로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러면 얘기를 좀 해봄직한데 사실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택배기사가 강제노동을 한다면 이게 되게 효율적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 제 친구 한 명이 그 작업을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이번에 근로 기준 때문에, 근로 체계 때문에 야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올려버렸죠. 그 초과 수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이 야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을 못 하게 됐다. 근데 최저임금은 올라갔죠. 근데 최저임금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만큼 하는 것보다 최저임금이 안 올라가고 야근을 더 하는 게 돈을 더 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거는 개인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법적인 규제로 막혀버리면 약간은 애매해지는 상황은 발생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택배기사가 일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결국에는 택배가 늦게 오겠죠. 또는 택배가 늦게 오면 자기들한테 지장이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를 더 고용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택배값이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은 안 가진 자들에게 전가를 한다. 예. 결국엔 이게 누굴 위한 조치가 될지는 봐야 될 겁니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한다. 야, 대한항공 자이코가 석자 아닌가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답니다. 이건 이게 아니고요. 이러면 경쟁체제가 무너집니다. 좀 우려되긴 하네요. 동학개미 눈물 뺐던 온유 ETP 이번에 효자가 됐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동학개미 눈물 뺐던 가격대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고 이 운용사들이 그때 롤오버를 고려해서 월물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반등치를 다 못 먹은 ETN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때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없어가지고 뭐 소송에 참여할 만한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없는데 그때 진짜 좀 안타까웠죠. 갑자기 그때 선물 마이너스 찍고 엄청나게 반등했는데 그 삼성 운용부터 시작해서 스리슬쩍 월물을 교체해서 결국에는 그때 반등을 다 못 먹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한 건 전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상폐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청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월물을 바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꿨죠. 이거에 대해서 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금감원이 뭐 손을 뻗칠 만한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면 시정이라도 시켜야 됩니다. 원화가 23개월 만에 최고다. 뜀박질이 너무 빠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화가 강세죠. 강세고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양적 완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돈이 많이 풀렸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이 생겼는데 이 물건의 가치가 그대로일까요? 아닙니다. 자, 글로벌 정치경제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회가 시작되고요. MSCI 편입일 지났고요. 미대선 불복 시 변동성 구간입니다. 지금 원유 재고가 예측치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측치도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에 발표량은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떨어집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결국엔 디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겠죠. 오늘은 뭐 외국인 투자 주간 개막, 뭐 혁신형 중견 강소기업 육성으로 허리가 튼튼한 경제를 실현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약세장이라서 이런 뉴스들이 영향을 못 줍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출시했는데 오늘 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는 시장을 체크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종목 몇 개만 집중해서 트레이딩 했고요. 최근에 또 제가 회사에서 너무 바빠서 시장을 막 들여다보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집 사장님 그 시젠 매수가 지금 약간은 흔들려서 등짝 스매시를 맞고 있습니다. 반등 가자. 시젠 가자 좀. 내일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제공시 예정일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 사장님께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는 팔았지만 우리 사장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좀 가자. 나 등 좀 치유해줘. 자, 지금 현재 코세페가 진행 중입니다. 중강군제는 끝났고요. 미면역 종양학회가 시작됐습니다. 종양 관련주들이 갑자기 뭐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미심장학회도 다가오고요. 관련주가 꼭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왕 내가 뭐 데이 트레이딩이라던가 종가 베팅을 할 거면 저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가면 괜찮겠죠.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살짝 떨어졌는데 장 중간에 좀 많이 떨어졌었네요.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종가쯤에 이거 회색 그래프 회색 막대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옵션 만기일이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발생하는 진광경입니다. 종가쯤에 막 삼성전자 몇백만 주 트레이딩하죠. 포지션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콜 포지션이었는지 풋 포지션이었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청산을 해야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현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형님들 싸움입니다. 옵션 만기일이건 선언 만기일이건 저는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고 폭락하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폭락하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 예. 한두 번 발생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얘들이 지수 상방에 베팅했구나
하방에 베팅했구나. 자기들의 게임을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이익은 만약에 타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걔들이 뭐 옵션 만기일만 보고 투자하는 애들도 아니고요. 오늘 그래서 금융투자가 엄청나게 매도했겠죠. 예, 걔들은 옵션 장사하는 애들이니까요. 자, 지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정을 이용해서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했고 종가쯤에 저 호랑 말코 같은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겠죠. 자, 코스닥이 지금 이게 코스닥이 애매한데 코스닥이 계속 하락세예요. 이거 진짜 곡소리 나는 구간입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곡소리가 나냐 하면 지수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전 지수 트레이딩 많이 하니까. 근데 요즘은 못하고 있죠. 자, 여기서 반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해줬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반등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매수를 못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턱턱턱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많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쌍바닥을 찍느냐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하락 각도 보이시죠?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매수세가 안 몰립니다. 확 깨고 내려가죠.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저점을 내리면서 가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죠. 자, 그럼 또 어딜 보겠죠, 사람들이? 여길 보겠죠. 근데 여길 또 깨고 내려갔어요. 거래량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와리가리 하니까 사람들이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전저점을 또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 예.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죠?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데, 어디야? 예. 이쯤에서 매수하고요. 예. 하락 끝나는 거 확인했죠. 반등할 때 가만히 있다가 깨고 내려가면 다시 여기서 지지부진할 때 삽니다. 사요. 그리고 반등하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올라가면 저는 이쯤에서 삽니다. 이렇게 3번 매수하는 편입니다. 보통. 오늘은 못 봤기 때문에 안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은 보고 끝날 수 있다. 예, 수익을 극대화는 못하죠. 손해를 안 보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기다렸다 매수한다. 최대한 분할해서 매수한다. 최대한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지수가 뭐야 어디 갔어? 예. 이거 안 돼. 예.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아, 됐다. 예.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다시 여기서 매수하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자, 그러면 시간 너무 끌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사는 거죠. 예. 이렇게 4번 살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단가가 점점 그 물량 올리면서 사야 되니까 평단가는 이쯤에 형성될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반등해서 이 정도까지 오면 수익 구간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확 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좋지 않아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 늘었고 지금 교촌 FMB 오늘 그 상장했죠. 그래서 CMA 정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미증시는 조정 중입니다. 큰 조정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매수세 실종으로 인해서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만 뭐 나홀로 상승했네요. 원달러는 잠깐 반등하고 있지만 아마 계속 강세를 보일 거고요. 유가가 그 경제 지표 발표 대비 현재 견조합니다. 견조해요. 이거는 실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금이 약간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지켜봐야 돼요. 저는 금은 이제 괜찮은 구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금 ETF.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